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시트 관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핵심 기술, 히든 와이어링 배터리 내장형 시트입니다. 관련 기사는 2022년 3월 3일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고, 링크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 현대차 기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주행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죠. 지금의 수준은 차선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해주는 반자율주행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전기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즉 운전대가 없어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또한 궁극적인 미래 자동차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과 거주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이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만큼 운전자가 잠을 잘 수도 있고 또한 탑승자들이 차 안에서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라는 공간은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이 시트라고 하는 부품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만 변화할 뿐 절대 없어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후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선보이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시트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트 시스템은 전원 공급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기본적으로 시트의 이동 거리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해서 배터리를 내장한 시트를 개발하고 관련한 특허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특허에 대해서 이번에 영상으로 다뤄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자동차 시트 전원 방식별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는 와이어링 방식으로 차체 바닥에서 시트의 전원과 각종 신호를 전달받아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후방 이동 시에 와이어링이 노출되기도 하고 시트 이동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시트 이동 영역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시트 하단에 배터리를 내장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인 포고핀 방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8세대 소나타를 기반으로 포고핀 방식의 배터리 내장형 시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실제 양산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트 하단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치로 시트가 이동해서 포고핀 단자가 접촉을 했을 때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전 위치에 제한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슬라이딩 커넥터와 PCB인데 2021년 개발이 되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양산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시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포고핀 방식의 경우에는 시트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항상 특정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방식은 시트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히든 와이어링 배터리 내장형 시트의 모듈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좌우에 시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레일이 있고 그 레일 측면에 PCB와 슬라이딩 커넥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커넥터와 PCB 모듈만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설명에서 제 개인적인 의문은 히든 와이어링 배터리 내장형 시트는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가 내장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상시 전력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 건 의아하네요. 아마도 비상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시트에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PCB와 슬라이딩 커넥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룬 사진을 보시면 이 PCB와 접점 브러쉬가 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촉면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든 뒤쪽으로 이동을 하든 이 PCB와 접점 브러쉬는 항상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이동을 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차량 측 포고 커넥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전력이 들어오게 되고 레일 측 포고 커넥터, PCB 슬라이드 커넥터 순으로 시트에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측 포고 커넥터와 레이 측 포고 커넥터가 시트를 조립하면 자동으로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 시트 조립 작업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통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조립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커넥터를 연결해줘야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면 시트가 얹어진 상태만으로도 커넥터가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작업자 실수에 의한 품질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인건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히든 와이링 배터리 내장형 시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구조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당장에 양산화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는 단순히 전원 공급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 신호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었을 때 시트가 뒤로 이동하고 문을 닫으면 앞으로 이동하는 승하차 연동 기능이나 시트벨트 혹은 시트 내장형 에어백 등이 외부 신호를 받아야 작동하는 부품입니다. 이런 신호들 또한 이 슬라이딩 커넥터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난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 레일을 한쪽은 전원 전달, 다른 한쪽은 신호 전달용으로 구분 설계를 했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 전달 방식을 바꾸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적용에 따른 품질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대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기술은 개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위한 히든 와이어링 배터리 내장형 시트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